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잘 듣기만 해도 돼. 듣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질이 어떤 성질인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러한 성질이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냐면 이온 결합을 해서 나타난 성질이 되는 거고 공유 결합을 해서 나타난 성질이 되니까 단순하게 외운다가 아니라 이온 결합을 어떻게 해서 얘가 어떠한 방식이냐를 알면 그거에 따른 성질이 유추가 될 수 있거든. 먼저 요 아이를 끌고 들어와 볼게요. 이온 결합 물 한다라고 치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알겠지만 양이온하고 그 다음 플러스 음이온하고의 무엇이 되어지냐면 결합이 되어지는데, 즉 다시 말하면 플러스적인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과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들 간의 결합이 돼요.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닐 텐데,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말하는 인력은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정전기적이라는 어휘는 그냥 살짝 내려놓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겨 나는 거 정도는, 어휘는 나중에 외워도 되고 말뜻을 먼저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외워줘야 돼. 문제 풀다가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어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서 기억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결합력이, 서로 붙들고 있는 결합력이 세다 라는 요 어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 나오면 일단 꽉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게 중요해. 근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이야. 얘는 외워줍니다. 일단 결합력이 세다라는 거. 그러면 붙들고 있는 힘이 세.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상태를 변화를 잘 할까 잘 못할까? 상태 변화를 잘 못하겠지요.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안 변하겠지.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녹이고 싶고 끓게 하고 싶어.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어. 정전기적 인력은 결합력이 세서 안 변하는 애를 굳이 변화시키고 싶어. 그러려면 열이 어떻게 될까? 많은 열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녹는 점, 끓는 점, 이 점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그때의 온도란 뜻이에요. 녹이기 위해서 그때의 온도, 끓게 하기 위해서 온도는 많은 열이 들어가야 겨우 변하는 거지. 외우지 않습니다. 인력은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안 변해. 그런데도 변화시키려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얘는 평소 때는 서로 붙잡고 있어. 안 움직여. 그럼 힌트,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선 셋 중에 굳이 선택한다면 누가 제일 어울리는 어휘일까? 그치, 고체라는 느낌 살짝 들어요? 붙들고 있잖아. 덜 붙잡고 있어. 대충 붙잡고 있어. 흘러, 액체. 붙잡고 있는 힘이 잘 안 붙잡고 서로 안 붙잡아. 서로 혼자 돌아다녀. 기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외운다가 아니라 말뜻에서만 포인트만 잡으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문제상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자연스럽게 외워지던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외워도 하나도 안 늦어요. 물론 시험 끝나고 외우면 안 돼. 시험 끝나기 전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위주로 가면서 익숙해지고 천천히 나아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시험지상에서 단 한 번도
1학년 때건 2학년 때건 고3 때건 중등부 때건 어떤 화학 결합할 때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안 나온 적이 없는 아이 중에 하나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수학 공식이다, 영어 단어다 라고 생각하고 외워주는 게 좋은데,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전기가 전도, 통하는 성질, 아니면 같은 말로는 정도, 문장으로 짚고 싶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전기를 통할 조건. 전기를 통하려면 어떤 거는 전기 통하고 어떤 건 전기 안 통한대. 뭐 이 정도는 누군지는 알고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통하니, 어떻게 하면 통하지 않니?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자나 아니면 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있어야 되고, and 수정아 나 좀 봐줄래요? 고개 떨구지 않습니다. 나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배워가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배워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하다가 공부하다가 모르겠어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럼 내 영상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외울래 영상 볼래? 정우야. 어쨌든 공부 잘하는 것들은 특이해. 소리야. 외울래 영상 볼래? 그치, 영상 보는 게 좀 편하잖아.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영상을 자주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느낌 와. 풀 수 있어. 그럼 풀어. 그럼 풀려. 답을 맞춰. 그 다음부터 해야 할 게 뭐냐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고 싶어. 빨리 풀고 싶어. 아우 해석도 귀찮아. 아 이거 있잖아. 아우 귀찮아. 그냥 이건 얘고 얘는 얘고 이건 얘가 편해. 그럼 그때 외우셔도 돼요. 언제? 시험 보기 전에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외우는 건 굉장히 공허해져. 그래서 자꾸 봐주도록 하십시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전자나 이온이 존재해. 그리고 두 번째, 이동이 어떻게 돼야 돼? 가능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성립하셔야 됩니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이온이 움직이면 전기를 통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전자나 이온이 많아. 그럼 잘 움직이겠지? 그럼 전기 잘 통하는 거예요. 많은데, 전자나 이온은 많은데 잘 안 움직여. 그럼 전기 전도성이 별로 없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전자나 이온은 몇 개 없는데 굉장히 잘 움직여. 그럼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잘 성립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면서 and 성질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왼쪽 거를 보고 갔어. 자, 어떻게 보느냐? 고체일 때. 딱딱한 고체야. 지금 다 이온 결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면 어찌됐건 이온 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간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고체상 외우지 않아. 그러면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들이 다닥 이렇게. 자, 요걸 우린 뭐라고 하더라? 유식한 말로 여기 있네. 정전, 기적, 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정전기적 인력하면 내가 뭐 떠올리려고 했더라? 조건반사처럼 영어 단어야. 영어를 내가 약해서 워치가 뭐야? 그치? 왜요라고 물으면 안 되지. 워치로 시계라고 하고 그랬잖아. 와, 갑자기 생각나서 다행이다. 마찬가지 정전기적 인력하면 해석하듯이 번역하듯이 결합력이 세다야. 이거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외워놓고 해석해야지. 영어 단어도 안 외우고 무슨 뭐 독해를 잘하니 못하냐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수정, 크리스탈, 너 진짜 너 안 되면 한 번만 더 내가 너 이름 부른다 일어나야 돼. 계속 일어났는데도 졸면 물구나무 서기 한다잉.
이건 알고는 있어야 줘야 돼. 그리고는 이해시켜 주려니까 이렇게 있어. 그럼 정정기적 인력이야.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옆에다가 세다.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 있지. 이온은 있죠? 더 이상 안 쓸게. 정정기적 인력, 결합력이 세, 붙들고 있는 힘이 세, 안 움직여. 그래서 얘는 이동이 불가하지. 있지만 이온은 있지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조금만 뇌를 활용해서 방향성 있게 공부를 하면 굳이 뭐 다 외우지 않아도 그것을 문제 풀 때 단지 어색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 풀다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그때 외우세요. 그러면 확 기억이 돼. 그러면 응용까지 낼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고체가 아니라 수용액이야. 물숫자야, 물숫자. 물에 녹았다는 뜻이에요. 물에 녹게 되면 잠깐만 듣기만 하세요. 수화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수화라는 것은 물입자에 의해서 이온화 됨.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 어려운 얘기인데 배워놓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온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온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적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뉘는 현상. 얘기하지만 우린 통합과학이지만 통합과학의 심한 내용을 배우는 거면서 통합과학이고 하는 내용에서 통합과학의 심화는 100%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원에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원파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통합과학이야, 원파트야 이런 거 구별하면 안 돼요. 그냥 세트로 묶어서 하나의 과학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1등급들 킬러 문항들은 100% 다 거기서 출제가 돼.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온이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 살짝 키워드만 쓸게. 물, 녹아.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뉜 이란 뜻이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화가 일어난다.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었어. 그럼 끝난 거야. 요 말들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고체일 때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들이 정정기적 인력으로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 다 떨어져 있지. 그러면 이 이온들이 물속에서 이동하기가 어때? 가능하겠지요. 수용이 될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일 때는 이온은 있긴 한데 정전기적 인력에 붙잡혀 있어서 안 움직여 전기를 안 통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화라는 물속에 이온화 된다는 뜻이야. 양이온, 음이온 나뉘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편해진 거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문제 풀다 보면 알아.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수월하게 됩니다. 나온 김에 더 해볼게. 나온 김에 자, 공유결합은요 라고 한다면 공유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유결합인가 를 보게 되면, 공유결합은 음이온하고 음이온 간의 결합, 즉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결합이라서 어떻게, 자 한번 얘를 수소를 들게. 얘는 노랭이 수소가 있고 그 다음 탈행이 수소가 얘가 있어.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얘가 가져. 누구 거를? 탈행이 전자를. 노랭이는 탈행이 전자를 얻었어. 그 다음 탈행이 수소 입장에서는 노랭이의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도 전자를 얻었어. 음이온 됐어. 얘도 전자를 얻었어. 음이온이 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이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전자쌍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라고 해서 말로 바꿀게. 서로 전자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 뭐가? 여기 힌트야. 전자가 있는 거 맞아? 전자쌍이 있잖아. 전자가 있지요. 근데 공유결합할 때 서로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 붙잡고 있지. 붙잡혀 있지. 움직여 안 움직여? 그치. 그렇게 전자가 있긴 한데 붙잡혀 있어. 이동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동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미안한데 얘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영어 공식 같은 거 모르면요. 영어 나면 모르는데 무슨 독해를 해. 라는 것처럼 알고 있으셔야. 지금 내가 알고 있으면 땡큐인 거고 모르겠으면 빨리 눈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 문제상에서 있잖아. 전기전도성은 전자나 이온이 있으면서 이동 가능 이런 거 안 물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해석하게끔 만드는 요것들을 낼 때 외우지 않아도 하게끔. 이왕이면 외우면 편하지. 근데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